안녕하세요. 전쟁은 역사다 저녁입니다. 오늘은 영화로도 재미있게 봤던 안시성 전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645년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단행합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고구려의 전략적 요새 안시성과 이를 지키는 뛰어난 성주가 있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저력과 당나라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으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약 20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 지역을 침공합니다. 이 침공은 고구려가 서북쪽 영토를 수호하고자 쌓아온 요새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수비 병력 약 5,000명으로 안시성을 사수해야 했습니다. 병력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지형과 방어시설을 활용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안시성은 요동 지역의 방어선 중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당군이 이곳을 점령한다면 고구려의 수도 평양까지 곧바로 위협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절대로 이곳을 내줄 수 없었고 성주 양만추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1단계 공성전의 시작. 당태종은 먼저 대규모 포위를 통해 안시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공성 무기를 사용해 성벽을 부수려 했으며 활과 투석기를 이용해 성 안으로 무수한 화살과 돌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방패와 성벽 뒤에서 철저히 방어하며 성벽에 생긴 틈을 즉시 복구하는 등 끈질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2단계 토산 전략. 당군은 전통적인 공성 방식이 실패하자 새로운 전략을 도입합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토산흙을 쌓아 만든 언덕을 만들어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토산이 완성되면 성 안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구려에겐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양만추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군은 토산이 완성되기 직전에 기습작전을 펼쳐 토산을 점령합니다. 밤낮으로 이어진 전투 끝에 고구려군은 토산을 무너뜨리고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당군의 사기를 크게 꺾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태종은 3개월간 전투를 지속하며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방어는 철저했고 당군의 전열은 점차 흐트러졌습니다. 보급 부족과 추운 날씨는 당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퇴각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물러나는 당군을 추격하며 후방을 계속 괴롭혔고 퇴각 중인 당군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써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절대적인 병력 열세와 물자, 부족 속에서도 철저한 방어와 민군의 협력으로 안시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방어전으로 평가됩니다. 당태종의 야심찬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투는 당나라 군대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이후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 침공은 더 이상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저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특히 양만춘 성주의 이름은 후대의 민족적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전투 후 당태종은 양만춘의 용맹과 지략을 인정하며 비단 100피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 사례로 해석됩니다. 3년 뒤인 649년 당태종은 사망했으며 안시성 전투는 그가 이룬 수많은 전쟁 중 유일한 큰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단순한 전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고구려가 당나라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 어떻게 생존과 자주성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